자, 오늘 강의에서는 사칙연산 정복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효 숫자, 보수,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눌 거예요. 자, 목차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유효 숫자와 보수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덧셈 계산 및 비교, 뺄셈 계산 및 비교, 그리고 곱셈 계산, 나눗셈 계산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곱셈 비교와 분수 비교, 비율 비교 이런 토픽은 다른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유효 숫자와 보수. 먼저 유효 숫자란 무엇일까? 자, 우리 이런 덧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2345 더하기 56780. 그렇게 어려운 덧셈은 아니라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나는 좀 큰 숫자가 좀 불편해, 좀 더 쉽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큰 숫자를 적당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죠. 12345의 경우는 1000의 자리까지만 따져서 12000으로, 그리고 56780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57000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반올림한 바로 윗자리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부릅니다. 즉 12345에서 반올림하고 남은 1, 2, 그리고 56780에서 반올림하고 남은 5, 7, 이 숫자들을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덧셈의 계산은 12000 더하기 57000 하면 대략 한 69000 정도 되겠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유효 숫자는 우리가 사칙 연산에 자주 쓰는데요. 덧셈과 뺄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덧셈이 있다고 해봅시다. 136 더하기 526. 자, 앞서 본 계산에서는 각각의 숫자를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유효 숫자를 찾는 이유는 좀 더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값이 실제 값과 많이 다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덧셈의 경우는 어느 한쪽의 숫자를 올렸다고 하면 다른 쪽의 숫자는 반대로 내림으로 처리하시는 게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앞에 있는 136을 올려서 140으로 만들고, 두 번째에 있는 526은 버려서 520으로 만들어요. 또 하나는 앞에 있는 136을 내려서 130으로 만들고 뒤에 있는 526은 올려서 53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려야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오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덧셈은 무언가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 다 올리거나 둘 다 내려버리면 아무래도 오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뺄셈은 어떨까? 자, 768 빼기 534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뺄셈의 경우는 올릴 거면 같이 올리거나 내릴 거면 같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768을 770을 올렸다면 534는 540으로 올려서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버려가지고 760에서 530을 빼시거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230 정도 값이 나오겠죠. 자, 이처럼 유효 숫자는 덧셈, 뺄셈 계산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곱셈과 나눗셈 할 때도 유효 숫자는 널리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수란 무엇일까? 보수란 보충해주는 수라는 의미가 있고, 크게 10의 보수, 9의 보수 또는 5의 보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0의 보수라는 거는 합해서 10이 되는 관계에 있는 숫자들을 의미를 하고, 9의 보수는 합해서 9가 되는 숫자들이겠죠. 그래서 10의 보수의 경우는 119, 28, 37, 46, 55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고요. 9의 보수는 18, 27, 36, 45 이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우리가 자주 많이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숫자 체계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의 보수와 9의 보수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계산을 좀 더 빨리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쉽게 이 보수들을 쓸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3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00이 될까? 어차피 두 자리 숫자에 두 자리 숫자를 더해야 세 자리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나 32 같은 숫자의 경우는. 그러면 이 두 자리 숫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10의 자리 숫자는 9의 보수를 적어주고, 그러니까 합했을 때 9가 되는 숫자를 적어주고,
1의 자리, 두 번째 숫자는 합했을 때 10이 되는, 즉 10의 보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3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9가 될까? 6이 되겠죠. 그리고 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0이 되나? 8이죠. 그래서 32에다가 68을 더해주면 100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또 100뿐만 아니고 1000을 만들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22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000이 될까? 자, 이 경우는 세 자리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때도 순서대로 앞자리 두 개는 합했을 때 9가 되는 보수를 찾고 1의 자리는 10의 보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10의 보수, 다른 자리는 9의 보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 2, 4 2의 9에 대한 보수 7이겠죠. 그리고 4의 10에 대한 보수는 6이죠. 그래서 얘는 776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합해서 100이 되는 숫자 또는 1000이 되는 숫자 이런 거를 종종 묻거든요. 특히나 퍼센트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특정 비율의 나머지 값들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덧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보수 찾는 방법 그리고 곱셈으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수를 찾아서 계산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자, 이거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보수를 찾아서 계산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0의 보수 알아봤었죠. 합해서 10이 되는 관계가 있는 수. 여기서 10의 보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5와 5, 3하고 7, 8하고 2, 9하고 1 얘네들이 각각 더했을 때 10이 되는 관계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10을 만들어주면은 좋은 게 10의 경우는 1의 자리가 0이잖아요. 그래서 10을 몇 번 더하든 1의 자리는 신경 안 쓰고 10의 자리만 우리가 계속 더해주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보수, 즉 10에 대한 보수가 총 몇 개의 쌍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총 4개죠. 그럼 여기까지 합했을 때 반드시 4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수를 이루지 못한 마지막 1하고 6이 있네요. 그럼 얘네들 더해주면은 총 47이겠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보수를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곱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또 다른 덧셈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는 얼핏 봤을 때 보수가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냐? 여기서는 보수 구조에 있는 숫자는 잘 안 보이지만 같은 숫자가 몇 개씩 눈에 띄는 게 보일 겁니다. 즉 8도 보이고 9, 7 뭐 이런 것들 보이죠. 그럼 같은 숫자를 묶어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9구단이 활용이 되겠죠. 자, 어떤 숫자들이 반복됐냐? 자, 8이 3번 반복돼서 여기까지 합하면 24가 될 것이고 7이 2개가 있어서 여기까지 14, 또 9가 2개가 있어서 1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24랑 그 다음에 1, 5 여기까지 더해주면 30이 되죠. 여기서도 10의 배수 구조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에다가 또 6을 더해주면 20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합하면 총 50이 되죠. 30에 20이니까. 나머지 18 더해주면 이 덧셈의 계산은 68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덧셈 계산법 더 봐볼게요. 자, 각산법과 끝자리를 0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산법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 따로 계산한다. 뭘 따로 계산하느냐? 자릿수에 따라서 각자 따로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자릿수 덧셈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각산법을 적용하려면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따로 떼서 보시면 돼요. 즉 10의 자리가 5, 7, 2, 9, 4가 있고 1의 자리는 3, 7, 8, 3, 0이 있네요. 그러면 먼저 하실 거는 10의 자리부터 먼저 더하세요. 물론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1의 자리부터 먼저 더하는 게 일반적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우리가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에는 정확한 숫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가 될까, 그거를 유추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큰 단위부터 더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5, 7, 2, 9, 4 더할 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7하고 2 더하면은 9가 되죠. 그리고 5하고 4를 더해도 9가 되네요. 그리고 또 9 하나가 더 있고
그럼 9가 총 3개 있는 거니까 그럼 9, 3, 27이겠네. 그럼 앞쪽은 270이 되겠네. 계산해 볼 수가 있죠. 1의 자리는 10의 보수가 보이네요. 3하고 7 합하면 10이고 8하고 3 다음 11이네요. 그럼 1의 자리는 합했을 때 21이 돼요. 그럼 다 합하면은 291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각산법입니다. 끝자리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도 예를 볼게요. 25 더하기 38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끝자리를 0으로 만든다는 거는 어느 한쪽의 숫자를 10의 배수 구조로 바꿔주고 문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볼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25 있죠. 25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0의 배수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끝자리를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5를 더해주면 되죠. 5를 더해주면 30이 되고 그럼 5를 더해준 만큼 38에서는 5를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38에서는 5를 빼주면 33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은 63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덧셈 비교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증가폭을 비교하는 방법, 증감폭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자, 증가폭을 비교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67 더하기 8832 하고 348 더하기 8846 이 두 숫자, 이 두 덧셈을 비교한다라고 해볼게요. 물론 각각의 덧셈을 계산한 뒤에 그 결과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돼요. 근데 좀 불편하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증가폭을 비교한다라는 거는 작은 수에서 큰 수 방향으로 숫자가 얼마만큼 증가했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각각의 숫자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증가했나 이거를 따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숫자 367의 경우 보면 얘는 348에 비해서 더 큰 숫자니까 여기서는 증가폭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리고 8832에서 8846, 즉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폭을 비교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348에서 367은 대략 한 20 정도, 19 정확히는 그 정도 증가를 했는데 반대 방향, 즉 8832에서 8846은 그에 못 미치죠. 14 정도 증가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한 증가폭보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증가폭이 더 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왼쪽이 더 크겠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증감폭을 비교한다라는 거. 증감폭이라는 거는 증가폭과 감소폭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덧셈 비교를 한번 봅시다. 증감폭의 경우는 한 방향으로 몰아서 볼 거예요. 즉 367에서 348로 여기서 얼마만큼 감소했나, 8832, 8846 방향으로는 또 얼마만큼 여기서는 증가했나, 이걸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앞쪽 숫자에서는 19만큼 감소했고 뒤쪽 숫자에서는 14만큼 증가했으니 그럼 이거는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더 큰 거니까 숫자가 더 감소했겠구나, 왼쪽이 더 크겠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 추가로 다른 덧셈 비교법도 봅시다. 소거하기, 숫자 쪼개기 두 가지 방법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덧셈이 있다고 해봐요. 377 더하기 172 더하기 53, 58 더하기 373 더하기 172. 각각의 숫자를 다 더한 뒤에 크기를 비교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냐? 여기서는 똑같은 172라는 숫자가 양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지우고 판단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나서 53에서 58로 5만큼 증가하고 반대로 373에서 377은 4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의 증가폭이 더 크니 오른쪽이 더 크겠네,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완벽하게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소거를 했는데 꼭 완벽하게 같지 않더라도 약간 크기가 비슷한 숫자는 얼추 무시하고 덧셈 하더라도 크기 비교할 때는 그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숫자 쪼개기는 어떤 방법이냐. 자, 이와 같은 덧셈이 있다고 해볼게요. 722 더하기 1041, 956 더하기 828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덧셈에 포함된 숫자들을 자릿수로 좀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는 100의 자리까지 끊어서 볼 건데요. 앞에 722, 1041, 100의 자리까지 해당하는 7하고 10, 그리고 956과 828에서도 9하고 8, 얘네들을 따로 떼서 보시면은 각각의 합이 1700으로 같아요. 같으면은 아까 우리 소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소거하고 남은 덧셈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왼쪽은 22 더하기 41, 오른쪽은 56 더하기 18이 남죠. 얼추 봐도 왼쪽은 60 얼마, 오른쪽은 70 얼마를 넘으니 그럼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점 숫자 쪼개는 방법은 큰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전체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큰 단위 위주로 스케일을 비교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덜셈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뺄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뺄셈 계산법. 먼저 알아볼 거는 징검다리 계산법과 보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84에서 28을 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징검다리 계산법이라는 거는 징검다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좁은 개울을 건널 때 중간에 건너갈 수 있게끔 돌 같은 것을 놨을 때 우리가 그거를 징검다리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도 28에서 84로 우리가 이동한다고 할 때 이걸 한 번에 건너뛰기가 쉽지 않으니 중간에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거예요. 어떤 징검다리를 놓는 게 좋냐? 10의 배수 구조에 있는 숫자를 징검다리로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좀 더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28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28보다는 큰 10의 배수 뭐가 있나요? 30이죠. 30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그럼 28에서 30은 두 칸만 가면 되네요. 30에서 84는 54만큼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은 두 칸 가고 54칸 또 가는 거니까 그럼 총 56칸을 가면 되겠네. 28에서 84, 즉 84에서 28을 뺀 값은 56이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징검다리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 세로로 한번 적어볼게요. 84 빼기 28.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는 위쪽, 즉 84에서 10의 자리에서 10을 빌려와 가지고 1의 자리에 더해주고 그리고 10의 자리는 1을 빼주는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잖아요. 8은 7로 바꾸고 4 자리에다가 14로 생각을 해서 14에서 8을 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보수 활용하는 뺄셈에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따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놓고 8에서 2를 빼고 8에서 4를 빼볼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겁니다. 그럼 10의 자리는 6이고 1의 자리는 4가 될 텐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만약에 계산을 끝내버리면 그건 엉터리 계산이에요. 여기서는 1의 자리의 경우 아래쪽에 있는 숫자에서 위쪽에 있는 숫자를 빼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계산이 완료되지 않았어 라는 의미로 1의 자리 4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계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의 자리에서는 1을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5가 되겠네요. 1의 자리는 10에 대한 보수를 적어주세요. 10에 대한 4의 보수 6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56. 왼쪽에서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뺄셈에서 보수를 활용할 때에는 그냥 큰 수에다 작은 숫자를 자릿수에 상관없이 일단 계산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보수를 적어주고 다른 자리에서는 1을 빼주는 그런 구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릿수가 두 자리가 아닌 뭐 세 자리, 네 자리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야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추가로 다른 뺄셈 계산법도 알아볼게요. 끝자리를 0으로 만드는 방법과 두 자리씩 끊어서 계산하는 방법. 자, 아까 우리 덧셈에서도 끝자리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뺄셈도 비슷한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84 빼기 67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까 우리 덧셈에서는 첫 번째 나온 숫자든 두 번째 나온 숫자든 어느 한쪽에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고 그만큼을 다른 숫자에서 빼주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죠. 근데 뺄셈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 더하려면 같이 더하고 빼려면 같이 빼야 되거든요. 근데 뺄셈에서는 어느 쪽의 끝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면 좋냐? 큰 수보다는 작은 수, 즉 두 번째 나온 숫자의 끝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 계산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뒤에 나와 있는 67 있죠. 이 67의 끝자리를 0으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3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을 더해서 70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럼 똑같이 84도 3만큼을 늘려줘야 등호가 유지가 되겠네요. 즉 84는 3을 더해서 87로 만들면 87 빼기 70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는 계산하기 쉽죠? 17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자리씩 끊어서 계산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3458, 1284 두 숫자의 뺄셈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때에는 말 그대로 두 자리씩 끊는 거예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 또 하나로 묶고 그러고 난 뒤에 각각의 아까 우리 보수 활용해서 뺄셈하는 그 방법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럼 34에서 11을 빼주면은 22가 되고 그리고 58에서 84를 못 빼니 84에서 58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실 거 26의 경우는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줬기 때문에 계산이 완료된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앞쪽 22는
2를 빼줘서 21을 만들어 주시고 뒤에 26은 100에 대한 보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7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뺄셈의 계산 결과는 2174야.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뺄셈 비교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증가폭을 비교하는 방법, 감소폭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앞서 본 덧셈 비교법이랑 유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27 빼기 551, 650 빼기 561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서도 각각의 뺄셈 값을 바로 계산해서 비교해도 돼요. 자,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증가폭을 비교해서 뺄셈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큰 수에 해당하는 627에서 650, 작은 수에 해당하는 551에서 561 얼마만큼 각각 증가했나 한번 보시면 627에서 650은 23만큼 증가했고 551에서 561은 10만큼 증가를 했네요. 큰 수의 증가폭이 작은 수의 증가폭보다는 더 크니까 그 뺄셈 값은 커졌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겠네. 자, 그럼 감소폭은 어떻게 비교하냐?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 768 빼기 224, 729 빼기 195가 있을 때 이번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각각 숫자가 감소했네요. 그래서 768에서 729는 39만큼 감소하고 224에서 195는 29만큼 감소를 했죠. 그러면 큰 수의 감소폭이 더 크니까 그러면 얘는 뺄셈 값이 작아졌겠구나. 왼쪽이 더 크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뺄셈 비교법 더 한번 봐볼게요. 자, 덧셈으로 전환하는 방법, 숫자를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덧셈으로 전환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자, 1893 빼기 949 그리고 1959 빼기 836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뺄셈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큰 숫자는 커지고 작은 숫자는 작아져서 얘는 굳이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오른쪽이 더 크겠구나. 큰 수는 커지고 작은 수가 작아졌다는 건 그 수 간격이 더 벌어졌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덧셈으로 바꿔서 보자는 겁니다. 즉 빼기 949 얘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949로 바뀌고 또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836 얘는 왼쪽으로 옮겼을 때 플러스 836으로 바뀌죠. 그렇게 놓고 보면 왼쪽은 대충 계산했을 때 2600, 700 그 정도 되죠. 근데 오른쪽은 2800도 넘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겠지. 윗식이랑 아랫식이랑 결과적으로 같은 구조니까 그럼 위쪽도 오른쪽이 더 클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덧셈으로 전환해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뺄셈보다는 덧셈이 좀 더 직관적으로 쉽기 때문에 뺄셈 비교할 때 덧셈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숫자 쪼개기 이건 덧셈 비교법에서도 나왔죠. 어떻게 볼 거냐? 자, 예를 들어서 1593 빼기 642, 1868 빼기 934가 있다고 해봐요. 100의 자리까지 끊어서 먼저 계산할 겁니다. 즉 1500에서 600 빼주면 900 나오고 1800에서 900 빼줘도 900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양쪽이 900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이 숫자들은 무시하고 나머지 숫자들만 보면 되겠네. 그럼 93에서 42 빼주고 68에서 34 빼주면은 얘는 왼쪽이 더 크겠구나. 요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숫자 쪼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 볼게요. 곱셈 계산법으로 먼저 두승법과 타평 곱셈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두승법이라는 거는 이 두가 우두머리 두거든요. 앞쪽에서부터 차근차근 곱해 나가는 방법 해서 두승법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936 곱하기 6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곱셈은 1의 자리부터 곱해 나가죠. 그래서 66에 36이고 36, 18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두승법은 그렇지 않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곱해 나갈 거예요. 곱해 나가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69, 54, 36, 18, 66에 36. 자, 근데 이 숫자들을 그냥 쭉 적으면은 자릿수가 헷갈리니까 각각의 숫자를 구분해 줄 거예요. 쉼표, 구분기호로 구분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걸로 계산이 완료된 건 아니죠. 구분기호로 구분한 각각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앞자리로 넘겨줄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18에선 1이고 36에서는 3이겠죠. 그럼 그렇게 넘겨준 숫자를 그 앞자리 숫자와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54에다가 1을 더해주면 55가 되고 8에다가 3을 더해주면 11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6이고.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다시 또 숫자가 두 개가 됐죠. 그럼 여기서도 2를 앞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561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두승법이고 타평 곱셈법은
우리가 탑을 마치 쌓아가는 것처럼 곱셈해 나가는 방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59 곱하기 41이 있다라고 해봐요. 자, 어떻게 탑을 쌓아 나갈 거냐? 먼저 가운데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그리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각각 곱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5 곱하기 4는 20이고 9 곱하기 1은 9잖아요. 근데 9를 그냥 적으면 자릿수가 헷갈리니까 두 자리로 바꿔서 적을 거예요. 즉 9, 1은 0, 9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계산이 끝나냐? 그럼 안 되죠. 이러면 또 엉터리 계산이죠. 남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시고 그 값을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1은 5인데 여기도 자릿수 고려해서 0, 5라고 적어주시고 9, 4는 36이죠. 자, 36 적을 때 자릿수가 가운데 가상의 선에 걸쳐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줄에는 2009가 나왔었고 두 번째 줄에는 0, 5가 나오고 세 번째 줄에는 36이 나와요. 자릿수 고려해서 다 더해주시면 총 2419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타평 곱셈법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신현 선생님께서 처음 개발하신 계산 방법이에요.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또한 이렇게 계산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2009 있죠. 이게 어느 정도 값의 기준점이 돼요. 적어도 이 값보다는 큰 어떤 숫자가 나오겠구나. 그런 식으로 곱셈의 어림산을 할 때 그 범위를 찾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으니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특수한 형태의 곱셈법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동 1보, 10보 1동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곱셈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0동 1보의 예를 보시면 31 곱하기 39 이게 있는데, 이런 구조를 왜 우리가 10동 1보라고 하느냐? 10동, 10의 자리가 서로 같다라는 거고, 1보, 1의 자리 숫자가 보수 구조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서는 31 곱하기 39에서 10의 자리가 3으로 서로 같죠. 그리고 1의 자리는 1하고 9를 합하면 10이 되잖아요. 즉 10의 보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곱셈을 우리가 10동 1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곱셈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느냐? 결과값이 1209가 되는데, 이걸 잘 따져보면 12, 즉 100의 자리까지 12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은 3에다가 3을 곱하시고, 즉 10의 자리끼를 일단 곱해요. 그럼 3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여기서는 3이잖아요. 3을 한번 더 더해주세요. 그럼 3 곱하기 3 더하기 3 하면 3, 3은 9에다가 3 해서 12가 되겠죠. 또는 3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단 10의 자리끼리 곱하고 같은 숫자를 더한다. 이런 구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 이유가 이따가 10보 1동 할 때에도 유사한 구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끼리 그냥 곱해주세요. 그럼 1 곱하기 9 하면 9죠. 여기서도 9를 그냥 적어주시면 안 되고 항상 두 자리로 적어주세요. 그럼 최종 결과값 120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10보 1동을 한번 볼게요. 10동 1보를 알아봤으니 이제 10보 1동의 구조도 쉽게 보이실 텐데 한번 봅시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23 곱하기 83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10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하고 8 합하면 10이죠. 즉 10의 보수가 되고, 이번엔 1의 자리가 같아요. 3으로 같죠. 그래서 10보 1동은 10의 자리가 10의 보수로 구성되어 있고 1의 자리가 서로 같은 숫자인 그런 곱셈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곱할 수 있느냐? 아까 어떻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느냐? 일단 10의 자리끼리 곱하고 같은 숫자를 더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10의 자리가 2하고 8이니까 얘를 곱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숫자가 3이죠. 걔를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8 더하기 3 하면 2, 8에 16 그리고 3 더하니까 19가 되겠네.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냥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그냥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기 때문에 3, 3은 9, 즉 0,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수한 곱셈을 한번 봅시다.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릿수 곱셈을 알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17. 자, 이 곱셈의 경우 10의 자리가 1로 같죠. 일단 윗자리에 있는 12는 그대로 보고 아랫자리에 있는 17 중에 1의 자리만 떼오세요. 그럼 12하고 7이 되죠. 그럼 이렇게 떼온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냥 먼저 더해주세요. 그럼 12에다가 7을 더해주면 19가 되겠네요. 그거를 일단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위쪽 줄에 있는 1의 자리, 아래쪽 줄에 있는 1의 자리를 각각 곱해서 자릿수를 약간 비껴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27에 14죠. 최종 계산은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204가 돼요.
그래서 11자리 같은 두 자릿수 곱셈은 우리가 따로 적으면서 계산하지 않고 암산으로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구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11자리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26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위쪽 줄에 있는 23에다가 아래쪽 줄에 있는 1의 자리 6을 더해서 29를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근데 29를 그냥 적어주시면 안 되고 여기선 11자리가 2잖아요. 그럼 29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5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3하고 6을 곱해서 18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해주시면 59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11자리와 같은 두 자릿수 곱셈이니 자,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먼저 볼 게 배수 여부 판단 기준부터 알아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 배수 여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의배수 가장 쉽죠? 끝자리수가 짝수이냐? 짝수로 끝나면은 그 숫자는 이의배수고 끝자리 숫자가 홀수다. 그럼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 숫자는 홀수일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의 배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리 숫자를 모두 더해요. 모두 더했을 때 그 숫자가 3의 배수라면은 원래 숫자도 3의 배수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8,92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 28926 다 더했을 때 값이 27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굳이 우리가 3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3의 배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4의 배수. 아까 우리 2의 배수는 끝자리 숫자만 봤잖아요. 근데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의 수를 봐요.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끝 두 자리의 숫자를 본다. 그럼 아래 보시면 8은 어떻게 될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끝 세 자리 숫자를 봐요. 그 다음 5의 배수. 5의 배수는 끝자리가 항상 0 또는 5로 끝나요. 6은 2하고 3을 곱한 수잖아요. 그럼 6의 배수라는 거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돼요. 끝자리 수가 짝수로 끝나면서 각자리 수를 모두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8의 배수는 아까 봤고, 자, 9의 배수는 9는 3의 제곱이죠. 그렇다 보니 3의 배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좀 유사한데 9의 배수는 각자리 수를 모두 더했을 때 항상 9의 배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89,568이 있다. 얘네들 다 더하면은 36이 나오거든요. 36은 9의 배수니까 89,568도 9의 배수겠네. 자, 추가로 다른 계산법도 한번 볼게요. 자, 곱셈으로 전환해서 계산하는 방법, 숫자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곱셈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눗셈은 곱셈의 역산이거든요. 곱셈을 반대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눗셈의 경우는 구조상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 나누기 12.5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12.5로 나누는 건 굉장히 번거로워요. 나누기 12.5를 한다라는 거는 얘는 0.08을 곱하는 거랑 같아요.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12.5, 즉 125라는 숫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 또는 1000이 되나, 그런 구조로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즉 125는 8을 곱했을 때 1000이 되거든요. 25의 경우는 4를 곱해야 100이 되죠. 이처럼 곱했을 때 100 또는 1000이 되는 숫자 간의 관계를 잘 알아두면은 우리가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요령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0 나누기 12.5는 좀 계산하기 번거롭지만 40 곱하기 0.08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3.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숫자 쪼개기. 나누는 숫자를 쪼개는 방법이 있고 나뉘는 숫자를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135 나누기 15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135가 15의 9배다라는 게 바로 보이신다면 나눗셈을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135라는 숫자를 150과 15의 차이로 한번 쪼개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150은 15의 10배라는 게 쉽게 보이죠. 그럼 15 나누기 15는 당연히 1일 거고,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은 10에서 1을 뺀 거니까 얘는 9가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다르네. 1692에서 36을 바로 나누기는 좀 번거로우니 한 번은 9로 나누고 한 번은 4로 나눌 겁니다. 9 곱하기 4 하면 36이 나오듯이 36으로 나누는 거나 9로 한번 나누고 4로 한번 나누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1692를 9로 나눠주면은 188이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188에서 4로 나눠주면은 47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뉘는 숫자를 쪼개거나 나누는 숫자를 쪼개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칙연산 정복하기를 주제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유효수자의 개념, 보수의 개념,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여러 가지 방법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계산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